A robotics engineer is an expert who creates robots and robotic systems to be used in related outlets. Robotics is a cor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y are interested in the occupation of a robotics engineer. We are pleased to sit down with internationally acclaimed robotics professor Han Jae-kwon. He is better known as Korea's robot doctor, as he made the humanoid robot Charlie, as well as Dolman, a robot that's used for disaster relief. Professor Han was in the spotlight all the more as he participated in the world's first ski robot competition called Ski Robot Challenge at the 2018 Winter Games with Diana, the skiing robot. And many are still curious about the behind-the-scenes anecdotes related to the world's first ski robot competition that was held last ye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era with robots are drawing near. Professor Han Jae-kwon dreams of robots coexisting with mankind. So let us learn more about his past, his present, and his future on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로봇 공학, 즉 robotics engineering이라고 네. 하죠. 이게 바로 로봇 과학이자 또 기술학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로봇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모든 것을 네. 로봇 공학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 공학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학적 지식들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죠. 사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정확히 뭔지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휴먼과 안드로이드의 합성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휴먼, 인간처럼 생기고 그리고 또 로봇인 거죠. 인간처럼 생긴 로봇, 즉 머리 있고 팔 2개 있고 다리 2개 있어서 다리 2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팔 2개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처하기 위한 로봇,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휴먼이 들어가니까 사람과 같은, 인간과 같은. 지난 9일부터 평창 평화 포럼이 진행이 됐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행사였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던 그 스키 대회가 있어요. 네. 스키 로봇 챌린지라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휴머노이드 스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다이아나가 있죠. 저희 거기 로봇. 출전을 했던 다이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키는 한 1.2m 정도, 그리고 네. 몸무게는 30kg 정도 되는, 사람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네네. 인간형 로봇이에요. 그래서 네. 이 로봇이 직접 사람들이 타는 스키를 신고 슬로프 위에서 스키를 탔어요.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네. 그 선수들이 타듯이 네. 깃발 꽂아놓고 네네. 깃발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자동으로 하게, 자기가 오토노머스로 스스로 깃발을 파악하고 깃발 사이로 지나가기 위해서 제어를 하면서 네. 결승전까지 들어가는 이런 경기를 했죠. 8팀이 출전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긴 했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마치 귀여웠어요? 아이들이 스키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다이아나를 만드실 때 글쎄 어떤 기술을 중점으로 두고 이제 개발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람같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눈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네. 균형을 잡으면서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처음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설계를 하고 만들어냈는데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슬로프 위에서 스키를 균형 잡아서 타는 것은 오히려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네.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여요. 마음은 스키 선수인데 몸은 막 안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로봇은요,
명령하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넘어져. 이렇게 하지 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오히려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깃발을 알아보는 게 어려웠어요. 아, 어떤 사물을 알아보는 것. 예, 사람들은 저게 깃발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요. 그렇죠. 바로 알아요. 조금 바람이 불어갖고 모양이 달라져도 깃발인지 그냥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유추를 잘하는 동물이 사람인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DNA 속에 있는 능력으로 네. 알게 돼요. 그런데 로봇은 힘들어요. 자, 저게 깃발이야. 그리고 깃발이 조금 각도가 바뀌었어요? 아, 그럼 또 못 달라야 알아봐요. 되겠- 아.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 못 알아봐요. 그리고 구름이 껴서 좀 조명이 바뀌잖아요. 네. 못 알아봐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게 해서 그 사이로 깃발 사이로 로봇이 들어가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규정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규정 같은 것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번에 스키 챌린지는 네. 세계 최초로 평창에서 열린 거고 네. 그 전에 로봇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스키를 탄다? 네. 이런 거 그냥 시도는 몇 번 해본 적 있어도 정말 선수들처럼 탄다? 맞아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느슨하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단지 그 스키 차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만들지 마세요. 뭐 이 정도. 그랬어요. 하나 있었네요. 네. 인간이 쓰는 스키를 사용할 것. 왜냐하면 스키를 너무 잘 만들어서 잘 타게 하면 대회 취지가 좀 무색해지니 네네. 스키는 사서 쓸 것. 요거 하나 있었네요. 그러면은 글쎄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어떤 스키를 탔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저희 로봇이네요. 다이애나고요. 저게 깃발 사이를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잘 타는데요.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을 못한 모습이었고 네. 지금은 처음에도 성공을 하고 두 번째 파란 깃발 사이로도 들어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견하네요. 잘하죠. 저희 은메달 받는 모습도 있네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이 다이아나가 또 뉴질랜드로 전지 훈련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네. 그 2018년 2월이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1년 전이었고. 근데 이 스키 로봇 프로젝트를 한 게 2017년 5월이었어요. 시작한 게 8개월밖에 네, 굉장히 없는 짧은 개발 기간이었죠. 네. 우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좀 할 만한 게 없을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술을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어요. 네. 너무 시간이 짧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로봇을 만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눈이 없어요. 네. 5월이니까. 그렇죠. 만들었더니 6월이에요. 7월 되고 여름 한여름에 네. 어떻게 연습을 해요. 근데 눈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죠. 네. 남반구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랑 같이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갔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전 세계 스키 선수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스키 선수들과 함께 이제 다이아나가 네. 훈련을 받은 거네요. 저희 이번 올림픽 스키 챔피언도 거기서 사실 봤어요. 이렇게 다이아나를 이끌고 스키 로봇 챌린지에 출전을 하신 이후에 또 세계 로봇 축구 대회라고 있더라고요. 로봇 네, 컵에도 로봇컵. 출전을 하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것도 있나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로봇 앨리스예요. 그리고 아하. 저것은 예선전 중에 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드리블을 하면서 네. 하죠. 저 사실은 좀 다이애나랑 달라 보이죠? 네. 네. 부품은 똑같은 부품입니다. 음. 스키 대회가 끝나고 저희가 로봇을 쫙 분해한 다음에 축구용으로 다시 설계해서 조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2018년 6월에 열렸던 로봇컵이라는 데에 출전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모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리고 그렇죠. 골키퍼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건 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룰이요? 왜냐하면 페널티 라인을 그려놨는데 아. 그 로봇과 공이 페널티 라인 안에 들어갔을 때 골키퍼가 네. 막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골프는 퇴장. 아, 그래요? 그런 룰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굉장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축구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저것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은 1m 이상 키의 로봇이 두 다리로 걷는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네. 그래도 자본을 많이 투자하면은 사람처럼 걷을 수 있는 정도의 로봇을 만드는 기술까지는 왔어요. 단지 이것이 상업적으로 되려면 네.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네, 너무 귀여웠어요. 똑똑똑똑통 발로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 귀여웠는데 이 로보컵의 최종 그 목표는 뭔가요? 2050년이 목표입니다. 2050년. 예, 2050년에 인간에게는 월드컵 팀이 있잖아요. 네. 국가대표라고 부르는. 네네. 월드컵의 우승팀도 있을 거예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프랑스였죠. 네. 그 2050년에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 11대가 나가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우. 될까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로보컵을 만들었고 네. 전 세계의 로봇공학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이면은 이제 뭐 30년 후 얘긴데 꼭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로봇을 지금 연구 중이신가요?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재난 구조용 로봇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감성 교류용 로봇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스키나 축구 같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네. 로봇의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럼 감성 교류용 로봇이라 하면은 정말 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로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문적으로는 HRI라고 불러요. 네. 휴먼 로봇 인터랙션. 휴먼과 로봇이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감정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뭐 이런 것까지도 네. 가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죠. 그럼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커, AI 스피커 있죠. 그 기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음성으로 말을 네. 주고받으면서 뭔가 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로봇에 들어가면 이제 HRI가 되는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행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은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인간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정도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스피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 뭐 이렇게는 되는데 네. 너 진짜 오늘 잘 못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지? 뭐 이런 네네. 식의 아직까지 인간의 그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언어를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 대답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하는 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모두 다 개발이 된다면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부작용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많겠죠. 것도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럼요.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네. 버릇과도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만들면 무엇이 되겠다. 좋다. 이런 상상도 하지만 네. 이게 만약 잘못 이용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작용들은 기술로서 제어하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기술도 기술로 제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술을 제어하는 것을 인문학에 좀 기대고 있어요. 법, 제도, 문화, 에티켓 네. 이런 것들이 기술을 잘 써주면 비로소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더라고요. 네. 2013년 영화 그녀 Her라는 Her.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인공지능 즉 AI라고 하는 디바이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일도 그러면 실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있을까요? 예, 사람은
상당히 다양한 존재니까요. 네. 취향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는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증진될 수만 있다면 네. 우리는 좋은 걸 만든 거 아닌가. 제가 감성교류형 로봇 에디라는 것을 하나 만들면서 네네. 보니까 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로봇에게 투사하는 정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사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그것과 같이 살아가면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 저 로봇은 네. 특정 한 아이만 따라다니게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기술이죠. 네네. 저 많은 아이들과 많은 로봇들이 서로 짝꿍이 돼서 한 사람과 한 로봇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저렇게 막 보살펴주고 네.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지금 저것은 극 중에 하나인데 네. 아이들이 그게 들어와서 처음엔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로봇과 친구가 돼갖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친구가 돼갖고 그쵸. 헤어지질 않아요. 어떠한 특정 사람을 지금 인식을 계속 하게 하는 게 그게 기술인 거죠. 네, 굉장히 힘든 기술일 것 같아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네. 기술이고요. 하지만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고 네. 그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인공지능, 특히 그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나내는 기술, 이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난 구조용 로봇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로봇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저같이 휴머노이드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네. 그 모든 재난 상황을 다 하고 싶어해요. 다시 말해서 소방관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소방관 분들 굉장히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영웅 같은 분들이죠. 네. 근데 사실 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소방관 분들은 직업을 잃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소방관 분들은 로봇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뭐 엔지니어들이 어디에 사람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재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인간, 특히 소방관 분들의 뛰어난 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봇들에게 명령해 주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험한 것은 로봇들이 하고 아하. 소방관 분들이 뒤에서 커맨드를 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근차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탐지한다던가 네. 또는 위험한 지역에 그 작은 탱크처럼 생긴 로봇들이 덜덜덜덜덜 해갖고 뭔가 그 무선 신호를 찾아서 네. 사람들과 그 무선 통신을 시도를 한다던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재난 상황에는 그 모든 무선 장비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네네. 통신이 안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통신 불가 지역 뭐 이런 게 떠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로봇들이 딱 들어가서 중계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네. 이런 정도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는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서 구호 물품을 떨어뜨려주고 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옛날서부터 이제 로봇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좋아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로봇을 만드는 거를 이제 꿈꾸신 거잖아요. 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시고 네. 그 이후 돌연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예, 착실한 회사원이었죠. 네네. 그런데 마음속에는 계속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속의 외침을 네. 듣고 있었죠. 근데 계속 꾹꾹 눌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되는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삶의 무게에 제 꿈을 좀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내 꿈이고 뭐고 그냥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가장 핫한 연구자 중에 한 분이셨죠. 네. 데니스 교수님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 당시 이렇게 주력해서 혹시 이제 주력하셨던 로보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하신 로봇이 어떤 로봇이죠? 그때 당시도 그 데니스 온 교수님이 버지니아 텍의 네. 교수님이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를 하셨어요. 네. 저랑 뜻이 잘 맞았죠. 네. 그래서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가 네. 탄생합니다. 네, 네. 키 1m 50에 크네요. 아주 예쁜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때도 축구를 했죠. 그러다가 대학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어요. 네, 지금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네네. 교수로 있고요. 네. 로보티즈에서 그 재난구조형 로봇 똘망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네.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로보틱스 기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세계 최고의 로봇대를 참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와, 우리 진짜 사람이 너무 없다였어요. 그 작은 수의 그 한국 로봇공학자들이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거예요. 막 일당백으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자산인 거예요. 와, 이렇게 없나? 잘하긴 정말 잘해요. 네. 결승까지 다 올라가요. 네네.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로봇을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또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로봇을 이제 공학이라고 소개를 처음에는 했지만 네. 로봇은 공학이 아닌 것 같아요. 만드는 건 공학이에요. 네. 그건 로봇 공학이고 로봇은 오히려 그냥 로봇 학문 이 정도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갈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로봇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겪어야 될 사람, 그렇죠.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학문이 다 필요합니다. 심리학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는 정치, 경제 다 중요하고요. 네. 심지어 스포츠, 그럼 예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있어요. 네. 연극 영화 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극을 만들고 싶은데 네. 이러려면 시나리오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로봇 기술을 모르고 시나리오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로봇 연구자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또 운동 선수들도 있어요. 아까 스키로봇 보셨지만 그 우리 스키로봇 팀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은 스키 선수였어요.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 그분이 로봇 연구팀으로 들어와서 로봇을 같이 연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분야가 다 필요해요. 네네. 또 이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 뭐 특별법, 네, 기본법 이런 것들이요. 이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감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만들면 만들수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잘 쓸까를 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과 로봇들이 잘 공존하게 만들 것인가?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법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학자분들과 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윤리학자분들, 철학하시는 분들, 법하시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갖고 저도 뭐 가서 뭐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이제 앞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으신지, 만들 계획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지만 추상적인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로봇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하고 싶어요. 뭐였냐면 친구 같은 로봇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같이 존재하는 일종의 집사 같은 존재.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었고 꼭 만들어낼 거고 계속 연구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친구,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런 로봇 정신이 좀 투철한 로봇을 빨리빨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